네, 안녕하세요. 2022년 헬로우 메이커 코리아 메이커 라이브 앤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토크쇼의 문을 열게 된 저는 사회자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로 6번째 열리는 헬로우 메이커. 어느새 대한민국 곳곳에 메이커들을 발굴하고 많은 작품을 발견하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정말 어렵게 한자리에 모셔보았습니다. 자, 먼저 호박공장 메이커 스페이스 장홍직 대표님, 네, 커파하우스 박순규 대표님, 네, 이스토닉 고지연 대표님, 팝랩 맘대로 A 최상엄 메이커님, 코딩 맘스쿨 협동조합 잼스랩 정주훈 총괄 PM님, 네, 엑시토 메이커스 이종훈 팀장님, 베러 먼데이 김기영 이사님, 네, 마지막으로 유튜버 메이커 다은쌤 전다음 메이커님, 네, 총 8분을 모시고 메이커는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인 8색의 이야기. 첫 번째로 호박공장 메이커 스페이스 장홍직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직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학생들하고 잘 놀고 있는 호박공장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 중인 공장장 장홍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호박공장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으로 메이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제목을 메이커란 없다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한 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학생들이 메이커를 활동을 한다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학습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은 메이커가 없을 거다라는 그냥 과감한 생각을 한번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예, 점심 식사는 다 하신 거죠? 이 식사를 만드는 것조차도 다 메이킹이고, 실제 해외 이제 메이커 공유 사이트나 아니면 자료들을 보면은 요리라든지 다양한 뜨개질까지 모든 만드는 부분들을 다 메이커 활동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지금 요즘 활동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기준점이 다 획일화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호박공장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창업동아리 최우수상, 3D 공모전 장관상, 탐사로봇 제작대회 가계부 장관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저희가 호박공장 메이커스페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할 때 이 부분들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학생들이 메이커 활동하면 상을 이렇게 잘 받는구나 라는 오해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창업동아리도 마찬가지고 이 나머지 상들도 받기 위해서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고, 마지막에 보이는 이제 탐사로봇 대회 같은 경우에도 참여했던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2학년이고 한데, 지금까지도 메이커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다양한 부분에 경험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탐사로봇을 이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수년간 진행해 오다가 저는 대회가 있음을 알고 참여를 해보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약 3개월 동안 여름방학을 거쳐가면서 여름방학에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을 작업을 하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시간 투자라든지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에 대해서 관대함이 좀 있으면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메이커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저희가 SNS에 소개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자세히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 학생들 활동을 소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조언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들었던 조언 중에 실리콘밸리 쪽에 계시는 지인분이 저희한테 한국에는 상에 집중을 하는
학생들 활동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냐 하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도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학생들이 메이커 활동이 체험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고민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메이커 활동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과감한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공장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생각하는 메이커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이자 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도 학습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만드는 활동들이 전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평소에 그냥 만들고 싶은데 하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문화와 같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릴 때 사진인데 나이가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옛날 사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옥상에서 방학 동안에 전체망원경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과학상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많이 썼던 그 과학상자를 기본 툴로 해서 주변에서 부품을 주워와서 여름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친구 집 옥상에 텐트 치워놓고 전체망원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결국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이 그때 저희끼리는 너무 인상 깊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던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제가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만들기를 좋아해서 방학 숙제로 만들기를 진행하는 시간을 제일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렸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도 제가 지금 최근까지도 수학학원을 운영을 하던 사람인데 수학학원을 하면서도 흔히 학원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대 몇 명을 보내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몇 명 보내고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수없이 나갔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사실 그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갔지만 그 외에 수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 가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아낸 학생들이 더 많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다른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도 생각해보고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사진이긴 한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사진들이죠. 지금 보시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학생들 여기 있죠. 그 학생들 보시면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스크래치라든지 뭐 다양하게 흔히 많이 보이는 요즘 사진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요즘 학생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은 국영수 과학 말고 새로 배워야 되는 게 또 생겼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딩 학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로봇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걸 왜 학원을 통해야 하는지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한테 배우고 누군가보다 앞서기 위해서 하는 거는 메이커 활동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새로운 과목, 배워야 되는 새로운 과목이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한번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이 메이커 활동을 어릴 때부터 해왔더라라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메이커 교육을 하다 보면은 혁신가들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메이커 교육이 아까 앞에서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과목이 된 것처럼 학원을 다니고 배우고 누구보다 조금 더 앞서거나 조금 더 먼저 체험해 보려고 배우는 학습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메이커 활동 하고 있냐? 3D 펜 해봤냐? 로봇 배우냐? 너는 코딩 했냐? 넌 메이커도 모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배우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뭔가를 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길가에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새가 이름이 참 특이해요. 갈색 목 개똥지바퀴라는 새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 새를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저 이름은 저거다 해놓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로 뭐고 이탈리아어로 뭐고 중국어로 뭐고 일본어로 뭐고라고 다양한 이름을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저 새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을 마지막에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어릴 때 놀림받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파인만이거든요. 파인만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 질문을 하면은 이름을 얘기를 해주지만 그 이후에 살펴보자는 얘기를 항상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인만은 그 이름에 집중을 하지 않고 누가 친구들이 저거 뭐지 물어보면은 이름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저거는 뭐를 먹고 어디서 날라왔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 듣기 싫을 정도로 길게 뭔가를 설명하니까 친구들이 저거 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상한 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교육에서도 보면은 정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습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 물어보면은 그거다라고 단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예. 원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 동그라미. 예, 그러면 요거는 뭔가요? 예? 납작한 동그라미인가요? 이게 어떤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원을 옆으로 눕힌 거래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봤는데, 그럼 두 개 합치면 뭘까요? 예? 행성.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태양계죠. 태양계 행성들입니다. 행성들 중에서 토성이 하나 보이시죠? 토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방금 저 뒤에 있는 학생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뭘까요? 토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학습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상상력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으면은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짐으로써 다른 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하는 범위가 좁아질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토성이다, 행성이다, 아니면 뭐 다른 학생들은 뭐 다른 걸로 볼 수 있지만 빵이다,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행성이다 하면 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고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메이커 활동에서는 그런 사고 범위를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활동을 해보면.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정의라든지 단어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은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난잡한 데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호박공장 내에서 탐사로봇 팀 학생들이 탐사로봇 제작하고 있는 건데 아는 저희 팀원들이 봤을 때는 밑에 하얀색 파이프가 서스펜션 파이프 지금 제작 중인 거거든요. 그 구조적인 거를 자기 나름대로 엄청 특이하게 만들겠다고 도전해서 이 안에서 4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수학을 4시간 이상 집중해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수학도 제가 가르쳐 본 결과는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또 있어요. 그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이상한 학생이다 얘기를 많이 하죠. 친구들끼리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본인들이 서스펜션 제작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논문도 서치하고 그 구조적인 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을 좋아합니다. 이 사진의 특징이 뭐냐면 메이커 활동 사진이거든요. 저희 호박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수업의 장면이 없습니다. 보시면 저 끝에 왼쪽에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죠. 저희 호박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먼저 했던 학생이 그 다음 학생에게 알려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형태의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활동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호박공장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운영하면서 조금 틀을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4단계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사실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메이커 이름을 짓자면은 체험과 놀이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체험하는 것도 메이커 활동의 시작이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아예 모르면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열어주는 게 바로 체험과 놀이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의 시작일 수 있는데 이 다음 단계가 고민과 도전입니다. 이게 저희 아들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저렇게 나무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본인이 뭔가를 만들겠다 생각하고 자르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결과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하도록 그냥 놔두고 옆에서 도구 쓰는 법은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름을 붙이자면은 소통과 협업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사진의 왼쪽에 보시면은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그 국제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호박공장에서 방학 동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사진인데 저희 호박공장에 박대리라는 학생이 옆에 파란색 티셔츠 입고 있는 학생이에요. 학생 이름이 박대리는 아니고 직급이 대리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이 학생이 옆에서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건 어떠냐라는 조언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소통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을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다 보면은 소통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습관이 돼야 되고 그 소통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메이커 활동, 학생들의 메이커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군데인데 네 번째가 기록하고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 학생들은 제작하다 보면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 때 그 기록을 해놓고 본인의 자료를 그 기록한 공유를 해주시는 게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 스피드 호박공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30살 이전에 들었던 음악을 사람들은 평생 찾아 듣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또한 예전에 들었던 음악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음악 문화인 것 같습니다. 메이커 문화도 어린 학생들이 처음부터 체험을 하고 어릴 때부터 뭔가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문화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주변에 학생들도 나이가 들면서 메이커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호박공장이 생각하는 메이커 문화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이커 활동이 있을 것이고 메이커라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인을 호박공장 메이커 스페이스의 공장장이라고 소개해 주셨네요. 자, 메이커는 없다라는 주제로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장홍직 대표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커파하우스의 박순규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커는 브랜드 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커파하우스의 대표 박승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커파하우스라는 가구 회사하고 그리고 마산을 베이스로 굿즈 제작하고 있는 마사나이라는 굿즈 브랜드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일단 그 처음에 그 유학을 조금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자취를 하게 다니면서 가구 소비자로서 이제 살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게 움직이고 다니고 막 여기 이사 다니면서 가구를 같이 들고 갈 수가 없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있는 가구만 쓰고 이케아에서 싼 가구만 사가지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가구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가구 디자이너로서 이제 제작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가구 하나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만들고 싶은 게 뭐 10개, 뭐 20개 넘는데 이거 하나 디자인하는데 제작하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데 뭐 한 1년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고향에 내려와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고향에 내려와가 좀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다가
이제 생산자로서 이제 컵하우스라는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요. 그냥 창업 교육 같은 걸 듣다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발표를 하고 그 상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상으로 와디즈 펀딩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컵하우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가구를 만들고 판매하고 그러고 있어요. 컵하우스는 이제 구조가 아주 심플해요. 저희가 만든 구조인데 판재를 이제 다리를 옆으로 끼우고 상판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라는 아주 심플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조립이 되게 빠르고, 그리고 공구가 필요 없고 접착제랑 이제 나사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생산은 저희가 CNC로만 만듭니다. 이제 CNC라고 이제 그 기계가 나사 이렇게 드릴이 돌아가면서 판재를 잘라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금형이 필요가 없어요. 판재를 올려놓고 도면만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악성 재고를 되게 가구회사 다니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걸 저희가 쌓아 놓을 필요가 없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악성 재고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판재를 그냥 바로바로 잘라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생산량도 이제 기계 하나만 있으면은 양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구조를 저희가 조금 활용하고 응용을 해서 만든 이제 가구들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제 보시면 저희 가장 시작이 되었던 에이스툴이라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닥스훈트 모양으로 만든 이런 작은 스툴, 그리고 강아지 집, 저런 책장, 이런 옷걸이, 사슴 모양으로 만든 이제 크리스마스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가구였으면 제가 다녔던 가구회사나 일반적인 가구회사였으면은 이런 디자인은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안 팔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시장이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마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구조를 그냥 도면 만드는 자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의외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 판매도 많이 되고 있고, 오늘의 집 보시면은 네, 조금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조금 판매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런 의자라든지 이런 스툴 활용해서 인테리어 이미지 같은 걸 좀 만들었고, 그냥 도베르만 모양으로 강아지도 만들어서 제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캠핑으로 만든 이제 디자인인데, 이런 가구 같은 걸 만들어서 집에서도 쓸 수 있고 캠핑을 가서도 쓸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가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요거는 한글로 저희 컨셉을 잡아가지고 뭐 니은, 히읗, 뭐 이응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 컨셉으로 가구를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제품, 완전 초기 시제품인데 저희가 판재로 해서 CNC로 깎다 보니까 이런 미니어처 같은 걸로 시작을 해서 조립을 해보고, 튼튼한지 이제 테스트해보고, 조금 더 두꺼운 판으로 그냥 바로 만들어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도 오늘 체험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간단한 MDF 같은 걸 잘라서 만드는 그런 조립하는 그런 가구 구조를 그냥 확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처음 사무실 했던 그런 책상인데, 안에 있는 가구를 저희가 다 이제 같은 저희 아까 그 조립 구조의 한계를 조금 테스트 해보려고 책상도 만들어보고 책장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시도를 했던 그런 이미지예요. 저희 시스템은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고 저희가 판을 자르고 코팅을 한 다음에 배송을 그냥 해서 고객이 이렇게 조립하는 아주 심플한 밸류체인 가지고 있고요. 시장 조사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오래된 자료라서 그냥 빨리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홈퍼니싱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2023년에는 18조로 이제 추정되는 아주 큰 시장이고 점점 성장해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저희는 일단 그 경영사로 잡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케아라고 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언젠가 한번 이케아 한번 잡아보자라는 목표로 저희 브랜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크라우드 펀딩, 처음에 말씀드린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저희 제품을 시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제 제작을 이렇게 진행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하운드 체어랑 이런 캠핑 가구 이렇게 했었고, 이제 목공 클래스 강의도 이 상품으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저렇게 BTS 뮤직비디오에 나왔어요.
아주 최졸하게 이제 옹졸하게 표시해 놓은 저 가구인데 저 가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랑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브랜딩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일단 가구 회사로 하고 있지만 이제 점차 홈퍼니싱 회사나 이렇게 글로벌 홈퍼니싱 회사로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오늘 강연이 어쨌든 메이커에서 오늘 브랜드로서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 갈 수 있었고 어떻게 회사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저희 브랜드를 걸고 제품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방법이 없으면 그냥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존 가구 회사가 만드는 시스템을 보고 아 이거 가구 회사에서 다니면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만들었던 구조고 그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방법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이커는 브랜드다라는 주제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박승규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앞선 두 분의 강연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네, 잠시만 대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발표자분들의 경험이 담긴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토닉 고지현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현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커 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메이커 활동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고지현 메이커입니다. 저는 이제 보신 것처럼 건담,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건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건담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걸 만들고 그것을 전시를 하는 그런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커로 활동하기 전에 물론 지금도 뭐 메이커 활동은 사실 약간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 만드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취미로는 프라모델을 만드는 걸 했었죠. 근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런 시스템 만들다 보면은 전자장치들을 만들게 돼 있고 그 전자장치를 컴퓨터에다가 넣으면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의 꿈이죠, 사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시도를 한 게 이렇게 기존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프라모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품을 넣고 보시는 것처럼 LED라든지 아니면은 서버 모터를 넣어서 동작하는 것들을 구현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때로는 도색도 좀 해야 되죠. 예쁘게. 그래서 도색을 하다 보면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프레이로 뿌리게 되는데 저런 부스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저런 에어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압축해야 되는데 압축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그걸 컴프레셔라 그러는데 일반 상용 컴프레셔는 진동도 있고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일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모양은 안 예쁘지만 사실 저거는 냉장고에 있는 컴프레셔를 떼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컴프레셔와 옆에 소화기통에다가 가스를 공기를 압축해서 공급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저런 부분도 어찌 보면 메이커의 한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만들어 보기도 하는, 물론 어찌 보면은 상용품 사는 것도 되게 저렴해요. 오히려 제가 만드는 것보다도 그렇긴 하지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도구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도색을 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동작하는 거 만들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노트북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을 만드는 거는 옆에 보시는 프레스싱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화면들,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만들었다라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꼭 노트북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메이크업 페어를 가게 되면 노트북을 다 들고 가기 힘들어요, 때로는. 그러면 좀 가볍게 들고 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해보려고, 블루투스 연결은 다 하실 줄 알죠? 그래서 아두이노에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을 하고 같이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제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앱 인벤터라는 그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화면이 지금 보시는 가운데 있는 화면이고요. 블루투스 연결하고 나면은 이번에는 여기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또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선 이렇게 가지고 가서 여러 메이크업 페어나 아니면 행사에 전시를 했었죠, 제가. 그러면서 만들어 본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 뭐 자잘한 것들도 만들면서 많은 제품들을 좀 만들어 보고 재미로 작업한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 페어를 참가를 하게 됐는데, 메이크업 페어에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오늘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는 헬로 메이커도 사실 메이커들이 자기 작품들을 전시하고 서로 공유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대회,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가면은 꽤 많은 곳들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뭐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메이크업 페어를 참가를 하고 거기 있는 메이커들과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들과 같이 의사소통을 하는 어떤 서로 교류를 하는 기회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어떻게 돼 있나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메이커 스페이스들은 첫 번째 그 발표하신 호박공장 공장장님처럼 자발적으로 만드신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니면은 지금 무한상상시나 이런 것처럼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은 박물관, 과학관 같은 데서 운영을 하는 공공성을 띈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메이커 스페이스들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 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릴 거는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뉴욕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냥 메이커 스페이스라서 뭐 다른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맨하탄 안에 있는 건 아니고 맨하탄 아래쪽에 가면은 부두가 있는데 거기서 페리를 타고 건너가면 있는 곳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서로 조금씩 각자 돈을 모아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방문을 해서 소개를 좀 받고 했었는데 장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 어찌 보면은 그렇죠? 옆에 주변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장비들이 많이 복잡하게 여기저기 있고 한데 여기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만들면서 필요한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고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활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중반 되면 협동조합 형태로 넘어가면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가공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회화나 이런 쪽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적이나 아니면은 전자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아트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였습니다. 다음은 선전, 중국에 있는 선전이라는 도시, 우리나라 말로 보통 함자로는 심천이라고 하죠. 심천이라는 곳에 있는 스팀헤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뉴욕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어떤 그런 상업지구, 상가에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일반 가정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찾아갔을 때 굉장히 헤맸어요. 1층에 도착해서 너희 어디 있냐 그랬더니 2층으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층 올라가는데 그냥 가정집 현관문입니다. 그래서
로고 보고선 제가 찾아갔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집 전체를 거실하고 뭐 방 3개 정도 있는데 그걸 다 메이크 스페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한가운데 보면 저렇게 많은 작품들이 있고 뭐 수많은 장치들이 있죠. 여기 메이크 스페이스 특징은 뭐냐면은 선전이라는 도시 자체가 사실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 이런 별칭이 붙은 도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전자부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필요로 의한 어떤 제품들 만들기에 굉장히 수월한 도시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라면은 하드웨어는 저쪽 선전이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떤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뭐 개발자들이나 메이커 아니면 스타트업 사람들이 창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저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 사실 중국 사람이 참여는 했지만 실제로 시작을 한 거는 유럽하고 미국에서 건너간 그 친구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보면 가운데 있는 친구도 저 친구가 영국 친구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같이 모아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같이 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작업실 느낌에다가 약간 아지트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방문한 사람들 쉬고 갈 수 있도록 숙박할 수도 있어서 저도 저기를 한번 방문했을 때 다른 전시회가 있어서 그 호텔을 숙박을 못 구했을 때 여길 한 이틀 동안 묵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았고요. 도쿄 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공공성을 띈 곳이죠. 그래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특이한 건 1층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레이저 프린터나 3D 프린터와 출력하는 걸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2층은 이제 저렇게 전문적인 메이커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기 특기는 저긴 커피 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커피를 볶아서 밑에 카페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메이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노이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굉장히 개인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플라스틱 병에다가 LED를 넣어서 전광판 비슷하게 만든 그런 작품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그 메이커 스페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철공이나 그 다음에 용접 같은 것도 가능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물도 마찬가지로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일반 가정 주택 사이에 의외의 공간이기도 했고 바르셀로나의 메이드 같은 데는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메이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독특한 거는 개별적인 작업 공간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켠에는 저렇게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메이커는 저렇게 다른 메이커들 그림 그리는 거 가지고서 저렇게 전시도 하고 있고요. 상해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와 비슷하게 디지키나 아니면 로봇 같은 이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워크숍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키나 DF 로봇 같은 데서 후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상업적인 그 창업밸리 거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노버의 하펜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 건물 전체가 다 메이커 스페이스 미컴 그 다음에 창업센터로 쓰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독일의 한 기업가가 기부를 해서 만든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입구 쪽에는 저렇게 카페가 있어서 식사와 커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저걸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뒤에 작업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독일 쪽에는 뭐 기업가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장비들, 아까 앞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같은 것도 가공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큰 장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메이커 창업팀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다른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금형 제작 같은 것까지 가능한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실 거기 있는 그 장치, 장소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메이커 스페이스들은 그 사람들이 항상 내가 필요로 하면 가서 뭔가를 연구하고 서로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고 대답을 얻고 그러면서 내가 만들었던 어떤 정보들은 또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장치나 어떤 공간이 중요하기보다는 거기서 같이 일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메이커들이 같이 있으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많은 그 메이커 분들 그리고 여러 이제 관심 있는 분들도 곳곳에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한번 체험한다기보다는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시작을 하시면은 아마 더 재미있는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각국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메이커는 스토리다라는 주제로 멋진 이야기 들려주신 고지현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순서입니다. 팝, 랩, 맘대로 A 최상원 메이커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메이커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 최상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 메이커는 땡땡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그냥 토크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메이커가 뭐고 어떤 걸 내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줄 알고 사실 저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어디 관계 기관이나 이렇게 낼 때 내는 포트폴리오거든요. 그게 사실 제가 PPT나 이런 거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온 건데 그래서 아까 들어올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조금 많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강원도 고성군 영동 지역의 최북단 고성군에서 내려온 메이커 최상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학교 방과후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만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그냥 조그맣게 사무실 겸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메이커는 메이커보다도 메이킹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동사라서 메이킹은 심리치료다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조금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좀 얻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메이커라 그러니까 이게 명사가 돼버리니까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심리치료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메이커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가면서 자신감이 스스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걸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원하던 걸 만들고 나면 그러면 또 자신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었으면 누구한테 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 또 상대방이 피드백이 좋게 다가오면 그 자체로도 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세상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마음가짐으로부터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가고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주위로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받는 사람도 또한 좋은 기운을 받아서 또 같이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서로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영메이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체는 제가 2017년도부터 같이 2017년도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약 한 10주간 그 교육이라기보다는 뭐하고 스스로 뭘 만들 수 있게끔 그 장을 이렇게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멘토라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리더라고나. 그러면 멘토들이 친구들이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물어보면 방향성만 잡아주고 관여하지는 않고 방향성만 잡아주고 이렇게 나가서 10주간의 교육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페어라는 걸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그렇고 친구들도 1주, 2주, 3주, 10주 차를 가는데 서서히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음 해에 똑같은 과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또 좋은 영향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메이킹이라는 활동을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제 기준에서 메이킹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면 제 스스로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계속 올라가고 그게 주위에 좋은 영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커는 무엇일까? 메이킹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심리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10년 전에는 제가 용접사였어요, 사실. 이런 교육도 안 했고 금속일을 만지던 사람이었는데 엔지니어도 아니고 하지만 10년 후에는 제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제가 잘해서 아니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하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순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사람 인생은 다 그렇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매번 교육을 많이 나가지만 교육을 나갈 때마다 꼭꼭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나 어떤 일이든 다 하게 되면 나에 대한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후부터 이 친구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니면 생각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건강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아이들한테 나쁜 이야기보다는 자신감을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이킹이나 메이커는 심리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분들의 표정이 오늘 너무 밝고 즐거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이 최상암 메이커님의 말씀대로 이 메이커는 심리치료인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주제로 이야기 들려주신 최상암 메이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먼저 고지현 대표님, 최상암 메이커님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귀한 이야기 감사했고요. 어느새 메이커 라이브 앤 토크쇼가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딩 맘스쿨 협동조합 잼스랩 정주훈 총괄 PM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훈 총괄 PM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메이커는 나눔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잼스랩 총괄 PM이자 알로이시오 기지 1968 교육기획실장으로 있는 정주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메이커이기도 하지만 메이커 시스템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하고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문화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앞으로 메이커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메이커는 원래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발표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상당히 자생적인 문화로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로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정책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메이커 운동 활성화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메이커 문화를 통해서 창업이라든지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 교육감이셨던 김석준 교육감께서 2017년부터 부산형 메이커 교육이라고 해서 부산의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와 이러한 문화를 확산하자는 그러한 뜻을 했었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참여를 해서 다양한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형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창공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에서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는 좀 없는 내용일 겁니다. 메이커 교육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메이커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메이커 운동이 뭐냐고 보니까 메이커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메이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도 지금 계신데요. 어머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시죠. 네,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 다양한 옷 같은 것도 한 번씩 만들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수리를 한다든지 집에 있는 책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 제가 개를 키웠었는데 개집이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톱하고 망치를 들고 서투르지만 개집을 수리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메이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활동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생활의 필요에 이루어지던 개인의 DIY 활동이 이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술들과 접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더불어서 하니까 이러한 새롭게 형성된 대중문화가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한 커뮤니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운동선언에 나온 이 9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메이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만들라, 나누라, 주라, 배우라, 도구를 갖추라, 가지고 놀라, 참여하라, 후원하라, 변화하라. 이러한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도입되고자 하였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나누랍니다. 여기서 나누면 주라는 뜻도 있겠지만 쉐어하라, 공유하라, 뭐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메이커들이 만든 다양한 것들은 실제로 판매라든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이러한 정신 자체가 바로 메이커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공유 정신을 통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한 그러한 기술들도 많고요. 지금 현재도 그러한 기술들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쪽에서도 뭔가를 만들면 그거를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조가 됐던 것은 사실 디지털 메이커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러한 친구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 다양한 주제들, 뭔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고, 나는 저런 거 만들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만들어진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디지털 메이커 활동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커 활동이라고 하면 디지털 메이커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게끔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메이커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활 메이커 활동입니다. 생활 메이커 활동이라는 것은 의식주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보는 신발, 아기를 위해서 만들어보는 신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또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보는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 이러한 게 바로 생활 메이커 활동인데요.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활동,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활동은 삶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생 대상의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너희는 어떻게 먹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 하는 얘기가 뭘까요? 전쟁이 났어. 지금 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이 났잖아. 그러면 너가 먹을 게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친구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배달의 민족에 시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뭔가 자기가 뭔가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에게 시켜 먹겠다. 돈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뭔가를 해 먹겠다. 이러한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삶의 기본기가 상당히 후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계집을 직접 만들어 봤다고 했죠.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알루시아 기지 1968은 하나의 거대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목공 파트가 있어요. 그 목공 파트에 오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물어봅니다. 너희들 톱 써본 적 있냐? 하면 중학교 남학생들 대상으로 물어봐도 10%도 안 됩니다. 톱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안전이라는 그러한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더 이상 수공구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때는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초, 중, 고등학교 어디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삶의 기본기라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부분이 나눔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이걸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부터 우리 메이커 정신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또는 그 주체가 주는 대상이 나일 수도 있겠죠. 나에게 주는 선물 또는 나의 어떤 이러한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나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커의 모든 활동들은 나눔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활동 또는 우리 모두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활동 또는 나를 위한 활동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메이커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메이커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알루시아 기지 1968이라는 곳에 있다고 했죠. 알루시아 기지 1968은 폐교된 학교를 메이커 스페이스, 아주 거대한 메이커 스페이스로 만든 곳입니다. 연간 약 2만 5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가고요. 제가 이 기지를 만들 때 로고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 여기에 한글 기지가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시면 영어로도 기지지만 한글로도 기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큰 울타리가 C 형태일 겁니다. 컴포터시나 크리에이티비티를 뜻하고요. 그것을 더불어 나누자는 뜻입니다. 네, 특히 나누기 기호를 제가 강조 기호와 붉은색으로 쓴 이유는 이러한 모든 활동의 마지막 목적은 나눔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기는 말이고 메이커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홍익 인간이죠.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활동들 또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 메이커 활동들이 널리 세상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활동이 바로 메이커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메이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기에 절대 이제 어리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 아주 많은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을 바꾸기에 나이 든지 않았습니다.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본인의 옆에 있는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메이크업 활동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도전의 시작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 정준이었습니다. 네, 더불어 나누다. 자, 메이커는 나눔이다 라는 주제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정주훈 총괄 PM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6번째 순서입니다. 엑시토 메이커스 이종훈 팀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이종훈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시토 메이커스의 이종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메이커는 성장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희 스타트업을 처음 창업해서 겪었던 이런 고난들과 메이커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은 CTNS라고 합니다. 저희는 17년도에 창업해가지고 그 경남 창조혁신센터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해서 이제 순탄하게 지원 사업도 선정되고 해서 순탄하게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문과 그 기획자들만 모여가지고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지원 사업금으로 이제 시제품을 외주를 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작동도 안 되고 시장에 도저히 내놓기 부끄러운 정도, 그 정도의 단계로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기술 없는 기술 창업에 한계에 마주했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한계점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기술 메이커들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초기 창업자들끼리 그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메이커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있는데 메이커들은 기술이 있지만은 사업화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화를 할 줄 알았는데 기술이 없었습니다. 서로 각자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메이커들한테 같이 함께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립하고 지역에 많은 기술자분들을 영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목공 기술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 기술자도 있었고 2차 전지 배터리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 배터리 기술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배터리 기술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회사의 그 CTO 이사님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이분은 원래 그 원룸에 있으면은 1층에서 보통 가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작은 상가가 있는데 거기서 작게 배터리 팩 사업을 하시면서 연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이 배터리 팩 사업을 좀 더 키워볼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을 공장을 저희가 설립하고 이제 기업형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이커의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지역의 기술 창업자들을 육성했습니다. 배터리 팩 기술이라고 하면은 흔하지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진입장벽을 느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창원대학교나 그 다음에 카포스라고 전국에 있는 정비단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차전지 배터리팩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리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배터리나 저희가 회로 같은 자재들을 저희 혼자 사는 거랑 많은 메이커들이 모여서 사면은 조금 더 원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원가 경쟁력이 시장에서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리점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전국에 이제 25개의 메이커 스페이스 배터리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메이커들과 협업하고 기술 창업자들을 양성하면서 함께 동반 성장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2차전지 특화랩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들한테 25억 투자를 유치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1년에 매출이 800만 원 나던 게 현재는 지금 올해는 매출 67억을 이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출 67억이라는 수치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혼자 만드시고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데리고 영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업화해서 이게 67억 원의 매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메이커와 메이커 스페이스의 그 동반 성장 시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많은 메이커들을 발굴할 거고,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점점 확정해 나가서 동반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메이커는 성장이다 해가지고 메이커들과 함께 성장한 저희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이커는 성장이다 라는 주제로 뜻깊은 이야기 들려주신 이종훈 팀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요, 어느새 메이커 라이브 앤 토크쇼는 2가지 이야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선 강연과 마찬가지로 남은 2 강연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순서입니다. 베러 먼데이 김기영 이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베러 먼데이의 사내벤처 프로젝트를 비베러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김기영 PO라고 합니다. 예, PO는 프로젝트 오너라는 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메이커는 아름다운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메이커 삶을 14년째 살고 있는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유아용품 디자인에서부터 고령자 용품, 그리고 자전거 관련 용품들까지 좀 다양한 창업들을 조금 하기도 했었고, 회사에서도 조금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좀 바라보는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자이너라는 이 일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수익을 창출하고 상업적인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 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1순위로 생각했던 것들이 좀 수익과 돈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보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지속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고 다른 돈 되는 것들을 좀 쫓는 삶을 좀 살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이제 베러먼데이를 창업하고 비베러라는 이제 사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순위로 이제 사회적 가치와 브랜드를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자존감과 목표의식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하게 제 이제 마인드적으로 좀 갖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서 수익을 만드는 것들은 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했던 내용들이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기초로 제가 이제 베러먼데이를 시작을 했었고요.
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좀 베러먼데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는 좀 많이 알려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사업의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아마 커피숍으로 좀 많이 각인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숍이죠. 하지만 이제 저희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전국 한 140여 개 정도 지금 오픈해서 이제 점주님들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이 부분에서 커피숍인데 왜 베러먼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률이 세계 1위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로 꼽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원료리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Y를 조금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직장인과 학생들을 만나려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직장인 학생들이 좀 많이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뭘까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음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더 나은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초기에 했던 부분들은 이게 경성대 부경대 앞이었는데요. 이제 직장인 학생들이 많은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경성대 부경대 앞에서 1.5평짜리 컨테이너에서 커피 프랜차이즈를 처음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좀 빨간 날과 같이 기대되는 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베러먼데이 로고에서도 보실 수 있게 먼데이가 좀 일요일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게끔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마셔라 당신의 하루가 힘나게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커피숍으로 저희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베러먼데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좀 플랫폼의 어떤 구성을 좀 꿈꾸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사회적 그 원료를 더 나아지게끔 만들어지고자 하는 그 사회적 가치와 함께 다양한 좀 브랜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좀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로고도 디자인을 했었고요. 관련된 이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직접 이제 이런 밑에 보시는 매장들도 직접 이제 스케치업으로 만들어내면서 인테리어도 직접 용접도 하고 목공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이 제품 디자이너의 한계에서 좀 뛰어넘어서 인테리어부터 그다음에 시각 디자인, 그다음에 뭐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까지를 좀 다양하게 회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베러의 브랜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험들 이제 좀 그런 고생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는 계기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영상을 또 한번 보면서 제가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그런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가진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품 디자인과 유니버설 크게 디자인을 나오니까 좀 전공했고 부끄럽네요. 베러먼데이를 공동 창업해서 최근 비베러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베러먼데이에서 디자인 총괄이사를 하면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수행을 했었고, 최근 이제 기후변화, 그다음에 2050년 탄소 중립, ESG 경영의 중요성을 좀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좀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산업들을 좀 진행하면서 우리의 사업이 좀 지속성을 가지려면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베러먼데이 대표 사업 중에 베러먼데이 커피에서 나오는 각종 일회용품들과 부산물들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좀 자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이제 제품 디자인 경험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쏟아지는 제품들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알리는 작업을 비베러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좀 소통하고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편함을 위해서 만든 우리의 소비와 행동 패턴들이 다시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좀 다가오며 경고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베러는 현재의 저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플랫폼입니다. 2050년까지 진짜 쉴 새 없이 달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비베러는 그 창업 스토리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 베러먼데이 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커피 부산물들이라든지 일회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보고자 시작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창업에 대한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갖춰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잡히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스토리는 됐다. 그런데 이제 브랜드의 미션과 비전은 좀 뭐지? 라는 것들을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거든요. 그 구성원들이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키워드를 좀 조출해 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서 4명이 디자이너거든요. 4명이 디자이너라서 디자이너라는 키워드를 좀 뽑아봤고, 그리고 이제 3명이 아기가 있는 아빠입니다. 지금 여기도 아기들이 와 있는데, 아기들이 가진 아빠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40대를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좀 나이나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공통점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떤 디자이너니까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내고 제품을 제안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리고 아빠들이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40대가 이제 됐으니까 인생의 거의 절반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절반을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월의의 한 장면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와 미래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 이미지라서 좀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도출된 어떤 이미지는 어떤 미래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는 우리 제품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고요. 그 고민한 어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제 Tomorrow will be better라고 해서 내일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월의의 어떤 힌트를 좀 얻었던 부분들인데, 월의의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오염으로 이제 파괴된 지구를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정착을 해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어떤 스토리가 엔딩 크레딧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디자인 역량을 조금 부정적이고 심각한 어떤 것들로 접근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들로 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2050년에 지구가 정말 아름다운 지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믿음과 신뢰를 좀 많이 가지고자 저희 구성원들이 결정을 내린 게 이 문장인 것 같습니다. 2050년의 지구는 정말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의 더 나은 실천과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제 공유라
공유와 어떤 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되고 나서 저희 구성원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좀 미래를 컨셉으로 해서 좀 재밌는 안경도 끼고 이렇게 좋아서 찍은 사진을 한 장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를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베러 TV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좀 알리고자 저희가 유튜브를 진행을 했고, 제가 아마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좋아요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동과 실천을 위해서 아까 전에 저희가 나왔던 그 Y를 실천하기 위해서 플로깅이라고 하는 쓰레기 줍는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보면은 좀 세 가지를 지금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들인데요. 저희가 베러먼데이 커피에서 나오는 커피 부산물들을 통해서 고양이 모래라고 해서 고양이들이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쓰는 모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재활용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해서 100% 천연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벤토나이트라고 해서 광물들을 캐서 자연 파괴를 하면서 만드는 고양이 모래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친환경 제품들로 해서 만들어냈고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커머스몰에서 이제 판매되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국립생태원에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그 멸종위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멸종위기 식물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패키지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좀 디자인으로 좀 승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고 환경이나 멸종위기 식물들에 관한 어떤 주의나 관심 같은 것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들을 했었고, 저희가 이번에 또 IF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깅 활동입니다. 플로깅 활동을 할 때도 저희가 이번 연도 3월 달부터 저희가 매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베러먼데이 클럽이라고 해서 아까 베러먼데이 기업 안에서도 비베러 말고 또 다른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베러먼데이 클럽이라는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 플로깅 키트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행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신청하실 수 있으면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가방이라든지 전원 생분해성 비닐 이런 것들, 집게 이런 것들 나눠드리기도 하고, 사진은 저희가 이제 플로깅 할 때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저 패널 같은 경우에도 재생 섬유 패널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좀 간편하게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브랜드가 이제 5월에 시작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이런 이제 재사용 가능한 구조물을 직접 만들기도 해서 이제 그린 라이프 쇼라든지 라이프 트렌드 페어에 참가를 해서 저희 제품들을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캡처를 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해외 친환경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지금 뭐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오픈하고, 이제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좀 이 폐쇄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비밀 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제 디자인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초기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다 공개해서 유튜브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좀 받고 피드백도 받고 하는 그런 어떤 공유의 문화들을 조금 많이 장착을 시키려고 콜라보라든지 어떤 일반 고객들의 사용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고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박싱,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들이 대한 어떤 성분이라든지 얼만큼 사용하기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언박싱 같은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메이커는 아름다운 미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지금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어떤 사회나 어떤 사회 가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내가 앞으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좀 알리고 보존할 수 있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비베러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분들이 같이 오셔서 열심히 박수를 쳐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메이커는 아름다운 미래다 라는 주제로 뜻깊은 이야기 들려주신 김기영 이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아쉬우시겠지만요. 어느새 마지막 이야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자리를 빛내주실 분은 유튜버 메이커 다은쌤, 전다은 메이커님입니다. 전다은 메이커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전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게 됐는데요. 앞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좋은 비전으로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지금은 조금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더 흥미가 가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제를 유쾌함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쾌함으로 잡다 보니까 오늘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유쾌함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화분을 만드는데 굉장히 빠져가지고 지금 식물 집사로 열심히 살고 있어서 그러면 나의 화분과 오늘 하루를 여행하는 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제가 숏 영상으로 오늘 제가 이거를 진짜 서울역에서부터 장착을 하고요. 부산 지하철을 타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5년에 처음으로 이제 3D 프린터를 가정집에 가지고 와서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D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2013년에 이제 대학원에서 만나기는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뭔가 저만의 즐거운 유쾌함으로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5년서부터 이제 직접 제가 뭔가를 나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이 납작한 동물 시리즈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3D 프린터가 굉장히 느렸고 그리고 한 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만들고 싶은데 큰 걸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동물 시리즈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전시하는 형태를 고민하게 됐는데요. 2017년에는 이제 나무 목봉이랑 3D 프린터 출력물을 이용해서 이제 미니 지구본을 만들어서 제가 디자인한 동물들을 저렇게 붙여놨었죠.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저는 이제 2017년에 개인적으로 전 재산 탕진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혼자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서 8개 나라에 12개의 메이크업 페어를 제 작품을 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도 2017년 저 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때 망설이지 않고 가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에 저렇게 하고 나서 2019년에 다시 이제 미국의 메이크업 페어를 나가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지구본의 형태를 이제 움직이는 포켓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제가 만든 모든 동물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12간지 동물들만 모아놨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12간지가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서양 친구들은 이게 자기가 무슨 띠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 별자리는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별로 이제 동물이랑 연도랑 이렇게 다 표를 맞춰놓고 가서 너의 생년월일을 찾아보고 그 동물이 여기 어디 있는지 찾아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제 약간 쇼를 하면서 했었는데 이때 이 공의 모양이 포켓몰 공 모양이다 보니까 재미났던 에피소드가
이제 그때 당시 모르는 친구입니다. 모르는 남의 집 아들이 포켓몬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한테 막 다가오더니 자기랑 사진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포켓몬 볼 옆에 피카츄 친구와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메이커 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스튬이라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니면 요건 에얼리언입니다. 외계인을 하는 이런 것도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 포켓몬을 가져가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같이 그거에 맞춰서 마치 쇼를 하는 그런 이제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친구들에게 외국 친구들에게 시비간지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포켓몬을 더 좋아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국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변형을 해볼까? 해서 이제는 아예 내가 들어가 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켓몬 볼을 조금 더 키우고 이제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식으로 이제 역시나 이제 조립형으로 만들게 된 거고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저 포켓몰 뒤쪽에다가 약간의 사용 설명서처럼 꾸며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원근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저 앞에 가고 이렇게 손에 올린 모양처럼 포켓몬을 잡고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해놨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작품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 친구는 그냥 어차피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내비뒀었죠. 그래서 이틀 행사 동안 3번 넘게 부러졌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여잡고 들어가서 사진을 막 찍어서 그때도 참 재밌게 기억에 남았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지나고 나서는 사실 저도 2020년과 202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에게 이제 만들기를 깨워준 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화분 친구들인데요. 올해 초서부터 왠지 모르겠지만 화분을 좀 잘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왕에 화분을 키울 거면 난 메이커잖아. 그러면 좀 재미난 화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화분 디자인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은행 모양의 화분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천냥금이라고 하는 돈의 의미를 뜻하는 식물이 숨겨져 있고요. 이 친구는 지금 앞면에는 물이 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 은행을 뒤로 돌리면 물이 새는 구멍이 있는데 이건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긴 한데 왜 이제 돈이 뒤에서 새어 나간다라는 뜻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든 거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TV 모양의 스투키를 처음에는 스투키를 샀었거든요. 왜 이제 식물을 모르니까 검색을 했더니 키우기 쉬운 식물들 치니까 스투키가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투키를 키 큰 애하고 키 작은 애를 샀어요. 근데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뭔가 TV 모양에다가 이렇게 안테나처럼 꼽아놓으면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TV 모양의 스투키 화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TV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의 윗세대들은 이 TV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두꺼운 브라운관이라는 게 익숙한데 지금 친구들에게 TV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게 TV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TV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떠올랐던 게 이 뒤에 있는 매cin토시 컴퓨터입니다. 128K 처음 애플에서 나왔던 컴퓨터 사이즈를 4분의 1로 축소해서 디자인을 거의 본따서 만든 거고 거기에도 이렇게 뒤쪽에 식물이 심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는 전자제품의 모양을 화분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모아이를 어쩌다가 이제 제 마스코트가 제 모아이인데요. 모아이 친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지금 입이 이제 물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물을 주게 되면 목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요. 목구멍에서 입이 나오면서 모아이가 질질질 침을 흘리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해서 만든 저의 화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게임기 화분들, 제 오늘 같이 온 친구들인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친구는 이렇게 다리가 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 빛이 잘 드는 창가 쪽에 일렬로 쪼로록 났는데 저 발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온 게 뭔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한번 접어보면 어떨까 해서 3D 프린터의 또 장점이 한 번에 출력했는데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발을 접어봐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 옆에 이제 철사를 이용해서 팔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이 철사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목걸이처럼 달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죠. 유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PT도 바꿨는데요. 아침부터 열심히 이 친구를 가지고 그래 오늘의 유쾌함이지 나 오늘 유쾌하게 메이커 하루를 보내야지 하면서 아침부터 서울역, 부산역, 여기 부산과학관까지 이 친구와 함께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의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또 만들었던 재미난 것 중에 이제 대형 레고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제가 제 손에 짚고 있는 저 대형 레고 손, 그 다음에 머리띠, 대형 레고 이렇게 머리에 꼽는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친구랑 놀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교 이후 때 만난 친구들이랑 만나면 일단 술 한잔 하자가 친구랑 노는 건데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은 만나면 진짜 뭔가 어렸을 때처럼 놀아야 될 것 같은 그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레고랜드 그냥 가면 안 돼. 뭔가 해야 돼. 해서 이제 제가 막 만들어서 2세트를 만들어 가서 친구한테도 다 씌우고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이제 제 유튜브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또 만들었던 게 이 패턴 디자인의 타일 시리즈. 역시 이제 제가 만든 거 다 이제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에 관련된 작품들인데요. 디지털로 메이킹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반복과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손으로 반복과 패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조금 많이 이제 공이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반복도 여러 번 해볼 수 있고요. 디자인도 조금 바꿔서 다시 반복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그러면 이 패턴을 좀 디자인을 해서 이 3D 프린터만 만들 수 있는 타일 패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얘는 현재도 진행 중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야기를 하면서 저만의 유쾌함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5년에 이제 3D 프린터와 3D 모델링을 같이 했었던 그때 교육을 같이 하셨던 분이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이도 낳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 정말 굉장한 목소리로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3D 프린터랑 모델링으로 만들 게 아직도 남았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왜지? 뭐가 문제지? 아직도 너무 재미난 게 많은데?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도 계속 하는 이유는 정말 제가 즐길 수 있는 이 유쾌함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저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고기를 살 수 있어도 계속 누군가는 낚시라고 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물고기를 낚시하는 경험이 더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년마다 부산과학관을 찾아오고 있는데 이 2년 만에 저 옆에 화려한 놀이공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과학관 갔는데 사람 없고 다 저기 롯데월드 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왔는데 과학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VR이 좋아져도 놀이공원은 계속 갈 거고 그럼요 놀이공원 가는 이유 그리고 여기 과학관에 오는 이유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인간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선호를 한다는 거겠죠. 202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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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에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50살이 됐을 때 제가 운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아서 무인 자동차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레이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사람이 낚시라고 하는 걸 하고 있듯이 이 레이싱도 결국에 내가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 경험을 가져간다는 거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기술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경험, 결국에는 이 유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배워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부제목으로는 인간 지능의 유쾌함이라고 써놨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인공지능, 물론 이게 막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과 무서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유쾌함과 즐거움이 없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유쾌하고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좀 더 물질적인 거를 소비를 하고 나 이거 샀지요 라는 자랑도 물론 없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힘든 곳에 찾아가서 뭐 맛있다는 집에 찾아가서 몇 시간 웨이팅을 하고라서도 그걸 먹는 이유는 그 경험을 원하니까 가고 그 경험을 하고 싶으니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은 그런 경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하게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는 만들기 활동이 아직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 저는 지금도 제 즐거움이, 제 유쾌함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도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만의 재미난 유쾌한 메이커 활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메이커 다은쌤 전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화분을 목에 걸고 오셨네요. 유튜브에 화분의 여행기가 업로드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자, 메이커는 유쾌함이다 라는 주제로 뜻깊은 이야기 들려주신 전다은 메이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해주신 8명의 메이커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